청문회에 나온 증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세 사람이 있다. 법무장관을 지낸 이씨. 나는 변호사로서 익힌 법률 지식과 논리로 마주쳐 나갔다. 원래 일회재단 문제의 본질은 중학생 수준의 문답만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무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 명석한 두뇌와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이리 꼬고 저리 꼬아놓으니 같은 법률 지식과 논리가 아니고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는 결국 항복했다. 전문 지식을 방패로 국회의원들을 갖고 놀다가 같은 전문가를 만나자 말 장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 지식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다. 장 씨는 청문회로 나만큼 유명해진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는 정직하고 솔직했고 어떤 점에서는 당당하기도 했다. 이미 백일하의 훤히 드러난 사실조차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거나 옛날에 모시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밀어버리거나 새로운 실력자에게 비굴하게 아양을 떠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러나 한편 전혀 판단력이 없는 것 같이도 보였다. 그의 의식에는 오공식의 사고만이 있었을 뿐 역사의 흐름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 가운데 가장 까다로웠던 사람은 역시 정 씨였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질문자들을 혼란시키는 놀라운 화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 나가서 원하는 대답 하나만 해주면 더 따질 게 없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정 씨는 의원들의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쉽게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대답을 해버렸다.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줬다는 것이었다. 13대 선거 당시에는 개표 도중에 자다가 일어나 보니 이미 당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14대 선거에서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 이미 엄청난 차이로 떨어져 있었다. 이로써 나는 정치 입문 4년 만에 청문회 스타라는 최상의 경험으로부터 낙선이라는 최악의 경험까지 두루 맛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로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 우리 집은 농사가 많았다. 형님 내외는 직장을 따라 부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 모시고 농사 수발을 하는 일은 아내의 몫이었다. 그러니 아이 키우랴, 집 청소하랴, 음식을 장만해서 들에 갖다 주랴. 그 고생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공부한답시고 모내기 하는 날에도 내다보지도 않았으니. 그러나 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소리를 질러대었고 그 말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 다시 손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정말 기억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3년경 부산에서 운동권 청년들이 만든 공해문제연구소에 내 사무실의 일부를 내주고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청년들과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나는 대뜸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래도 남자한테는 여자가 서너 명은 항상 있어야지. 한 명은 가정용, 또 한 명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뺑뺑이용, 그리고 또 한 명은 인생과 예술을 논하는 오솔길용.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순간 청년들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해버렸다.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청년들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참 난처했다. 여학생이 화내고 덤비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남학생이 펄쩍 뛰는 것은 이해조차 되지 않았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 자리에서 무안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생각이 요즘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커다란 흉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청년들은 내 아내에게 하늘의 절반이라는 책을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속마음에는 아내를 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이유야 어쨌든 나도 그 책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여성 문제에 대한 책이었다. 일반적인 여성 문제는 물론 자녀의 양육과 교육,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까지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실험적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여성의 소중함과 권리를 일깨워주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책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나는 아이들 장래 문제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나는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 남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이다. 그런데 힘드는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숙제가 너무 많다. 그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한 일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니 머릿속은 밤낮 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쉴 수가 없다. 아내 양숙 씨는 고향 진영의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사이다. 71년 제대를 하고 돌아와 보니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에 취직을 해 있던 양숙 씨가 마을에 와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구한차 와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가끔 만나면 마음이 설레곤 했던 처녀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땐 워낙 콧대가 높아 말도 제대로 붙여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양숙 씨를 제대 후 고향 마을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그리고 고시 공부의 와중에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책을 빌려주고 받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주 만나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오랫동안 시치미를 뚝대고 딴청을 부렸다. 거의 1년간을 그렇게 나의 애를 먹인 후에야 비로소 마음을 열었다. 당신이 정치 안 하면 한 달 수입이 얼만데 당신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애국 충분히 하고도 남았어요. 언제 당신이 아이들 챙겼어요? 나라도 챙겨야지요. 이제 둘째 아이가 오려면 입시 준비가 끝난다. 나는 그때를 기다린다. 이제는 어떤 수를 써서도 아내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올 참이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내 아내 양숙 씨는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지일 테니까. 여보, 나 좀 도와줘. 나는 꿈이 있어. 나는 꼭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 정치를 하려면 미쳐야 된대. 여보 양숙 씨, 우리 같이 한번 미쳐보자. 응? 여보,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